갑과 을 사이에 건설 장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은 원고가 돼서 을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요. 피고는 그 소송에서 인도를 먼저 이행하라 이런 식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을은 갑으로부터 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인도하는 것과 대금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해라 라는 식의 동시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은 일부 승소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에 강제 집행을 위해서 집행물을 부여받았고요. 을 소유 동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압류 신청을 하면서 갑은 집행관에게 장비를 인도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했고요. 집행관은 갑이 을에게 장비를 인도했다라고 봐서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즉 을의 집을 찾아가서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나는 장비 인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 인도도 안 됐고요. 즉 이 장비 인도 증명서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판결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했으면 을은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갑이 을에게 장비를 인도해야 되는 것은 갑의 반대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집행문 부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문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 집행을 개시한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기 때문에 반대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개시하면 안 됩니다. 강제 집행을 개시하면 안 되는데 집행을 개시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집행 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을 개시했다고 한다면 그 집행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이제 집행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데요. 을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22-231391 사건에서 을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갑을 상대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 이의소의 사유는 뭐냐면은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다. 예를 들자면 변론 종결 후에 이 3천만 원을 내가 갚았다거나 아니면 변론 종결 후에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또는 변론 종결 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 또는 면책 결정이 있었다. 이런 식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사유가 청구이의소의 사유가 되고요. 또 하나의 사유는 청구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라는 건데요. 기한 유예의 합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구이의소의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반대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청구권의 영구적 소멸 사유라든지 청구권의 일시적 정지 사유가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이의소로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다투어야 될 사유이지. 그래서 대법원은 을에게 장비 인도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맞지만 을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이의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장비 인도가 안 됐다는 을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을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동시행 판결이 있었을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을 다투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라든지 청구 이의를 할 것이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아파트 임대인이 있고요. 소유자겠죠. 아파트 임차인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했죠. 그런데 임대차에 관해서 분쟁이 생겨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원고가 돼서 을을 피고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요. 피고는 아파트 인도를 먼저 해라 라는 식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동시행의 판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하라 라는 식의 판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을 소유 아파트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갑은 법원에 아파트를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을 개시했고요. 그래서 을 소유 아파트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나는 아파트 인도 못 받았는데 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쟁송 수단은 제대로 선택한 거죠. 앞서 사례에서는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반대 의무 이행의 불이행을 갖고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니까 다투는 수단은 이제 제대로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 이의는 적법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인도해야 되는 것은 갑이 반대 의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 부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의무의 이행은 아까 집행부 부여의 요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요. 이제 이 집행 개시, 법원의 아파트 인도를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 개시한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봤듯이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인도 증명 안 했지만 이런 사안에서는 법원의 집행 개시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이런 예외를 인정하느냐? 만약에 아파트 인도를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면은 임차인은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집 밖으로 나와서 경매를 신청하라라는 식이 되는데, 이거는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의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둬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 즉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인도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